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이 최종 조류 확인됐습니다.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농가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몰과 방역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4차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1월) 또다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축산 농가를 시름에 잠기게 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연 조류 인플루엔자는 막을 수 없을까요? 여기 그 해법이 있습니다.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조류 인플루엔자를 막읍시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전국이 혼란에 빠지는데 그것은 병원성이 강하고 전파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철새들이 확산의 주범인데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철새들의 분변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의 발, 사료차, 기구, 장비 등에 묻어 다른 가금류에게 직접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연중 예찰 검사와 임상 검사를 실시하는 등 상시 방역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산농가 여러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 전염병 예방법 중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숙주에 감염되면 숙주의 체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여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분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이렇게 배출된 분변이 차량이나 장비 그리고 사람에 의해 전파되어 질병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농가에 피해를 주는 조류 인플루엔자, 그 예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등 여러 종류의 가금류와 철새와 같은 야생 조류에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특히 축산 농가에서는 분변이 조류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키는 주요 매개체로서 분변이 떨어져 있는 농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개분 처리 차량, 계란 수송차, 사료차, 약품차 등 축산과 연관된 차량과 장비, 사람들의 신발이나 의복 등에 묻어서 무의식적으로 이를 전파시키는 매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생한 바이러스는 특히 낮은 기온에서 가장 긴 생존 기간을 가지는데 분류에서 105일에 이를 정도며 이에 따라 겨울철 방역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농가의 부주의한 작업 관행이 조류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군요. 결국 조류 인플루엔자를 막는 방법은 이를 차단하고 통제하는 것이 시작이겠네요. 한마디로 차단 방역이죠. 차단 방역의 가장 기초는 외부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농경지 및 농장 내부에 철새 분변에 의한 오염물이 설치류 및 관리자의 신발 등에 묻혀 들어와 개사 내부로 유입되면 질병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출입 관리와 내외부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군요. 농장 입구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하고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잠금 장치가 설치돼야 합니다. 또한 농장 입구 등 땅바닥에는 생석회를 살포해야 합니다. 생석회를 살포하기 전에는 땅바닥에 소량의 물을 골고루 뿌린 후 살포하고 차량 바퀴가 이래저래 정도로 살포해야 합니다. 택배나 우편 배달 혹은 일반 용무로 인한 방문자가 축산농가 출입을 하며 바이러스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출입을 해야 하는 방문자의 경우에는 미리 농장주의 허락을 받고 농장 출입 전에 소독을 실시하며 깨끗한 의복 및 신발을 착용하게 하고 농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관리자가 농가를 돌아다니거나 농장 관리 과정에서 개분을 밟는 등의 행위로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축사 출입 시 신발은 발판 소독조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하여야 되는데 오염물질이 많을 경우 충분히 소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판 소독조의 소독약은 2, 3일에 한 번씩 교체하고 단 유기물 오염 시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가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축사 전용 의복을 착용하고 출입 전 반드시 신발과 의복을 소독한 후 축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신발과 축사 내부 신발을 정확하게 분리하여 사용하고 신발을 갈아 신는 과정에서 교차 오염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어 원천적으로 외부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축사 전용 신발과 의복을 구비하고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교차 오염을 막는 방법이겠네요. 그러면 사람은 그런다지만 동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철새들은 낮에 쉬다가 인근 농경지로 접근해 먹이 활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변을 남기며 이것을 동물이나 사람이 묻혀들어와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지요.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가 있을 경우 텃세 및 설치류의 접근이 이루어져 농장 내 질병 유입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가 없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설치류는 철새에 의하여 오염된 농경지와 농장을 넘나들며 농장 내부로 오염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구서 작업을 실시하여 농장 내 질병 유입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입구나 환기구에는 다른 짐승이나 쥐들이 출입을 못하게 그물망을 설치하고 농장 내부 소독을 철저히 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원천적으로 동물의 침입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농가에서는 반입이나 반출 등의 작업으로 인해 수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농장 간 이동이 잦고 개분장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농장 간 질병 전파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그에 따라 평소에도 차량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농장에서는 차량 소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형식적인 차량 소독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발생 농장 또는 발생 지역 내 위치한 축산 농가는 원칙적으로 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차량 소독을 실시한 후 농장에 진입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분변과 같은 오염물질을 묻혀온 차량이 농장 진입 시 실시하는 일반적인 소독 방법으로 터널식 소독 장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소독 과정에서 차량의 적재함이나 흙바지판, 타이어의 홈 등에 오염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이 축사 입구를 지나치며 떨어뜨린 오염물질을 작업자가 밟고 다시 축사 내부로 들어갈 경우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농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 외부는 고압 분무기 등으로 차량의 바퀴, 흙바지판, 차량 밑부분, 적재함 등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개분 차량과 같이 다량의 오염된 유기물이 존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구역에서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소독 장소에 떨어진 유기물을 제거하여 추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초생추 오리와 병아리를 분양하는 차량이 부화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종란을 수거해 오는 것은 종개장, 종오리 농장, 그리고 농장 간의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초생추 분양 차량과 종란 수거 차량은 분리해서 운영해야 하며 종란 난자는 재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생축을 이동시키는 이동 전문 어리차는 생축의 배설물들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동 전후에는 반드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외부 소독뿐만 아니라 내부 소독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자는 다른 농장 출입 시 농장의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부분의 농장들이 차량의 내부 소독을 하지 않아 질병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내부 소독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차량 내부는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 발판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운전자의 손, 의복 등에 대한 소독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농장 출입이 빈번한 차량은 소독 및 오염물질 제거가 용이한 고무 발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가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나 효율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장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정보 공유를 위하여 모임도 갖곤 하는데요. 그런데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교차 오염의 위험이 많으므로 발생 시기에는 농장 간 이동을 끊고 차단 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서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수단인 셈이지요. 한 농장에서는 개분 처리를 위해 다른 농장과 공동으로 쓰는 차량을 농장으로 반입한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처구니 없게도 백신 접종팀이 적절한 소독 절차 없이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여 질병이 전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공동으로 쓰는 차량이나 장비, 주사기 등도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매개체가 되니 장비의 공유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나 종사자들의 농장 간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농장 간 이동이 잦고 생축을 다루는 일을 하므로 농장 간 질병 전파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이 기간에는 모임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모임 후 농장 진입 전에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내로 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완교 보충 작업 등에서 관리자 및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교차 오염 우려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조류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방법은 바이러스를 농장과 축사 내로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오리를 도보로 이동 시 당연히 땅에 철새 분변이 묻어 유입되겠지요. 그러나 어리장을 이용하면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이렇듯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방법은 바이러스를 접촉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물론 농장주나 작업자가 이런 원인이 있는 철새, 도래지 등의 오염 지역에 출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생각보다는 실천입니다. 농가 모두가 조류 인플루엔자로부터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농가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사항을 꼭 실천해 주세요. 축산농가 여러분이 키우는 소중한 가금류들은 당신의 행동에 따라 생사가 좌우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해서는 철새 분변을 포함한 외부 위험 요소의 철저한 차단 방역과 주기적인 소독으로 조류 인플루엔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